흑풍산의 대결. 손오공은 흑풍산 꼭대기에 도착했다. 아래쪽에서 세 요괴가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한 명은 검은 곰 요괴 흑풍왕, 한 명은 도사 같은 요괴,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흰 옷을 입은 요괴였다. 흑풍왕이 말했다. 내일 큰 잔치를 열 테니 내가 한 잔 내겠소. 어제 멋진 가사를 손에 넣었소. 그걸 보여주고 싶소. 역시 생각대로군. 손오공은 여의금 고봉을 휘두르며 요괴들 앞으로 달려갔다. 깜짝 놀란 흑풍왕은 바람으로 화해 도망쳤고 도사 같은 요괴는 구름을 타고 달아났다. 흰옷 요괴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여의봉에 맞아 쓰러졌다. 그의 몸은 원래 모습인 흰뱀으로 변했다. 손오공은 흑풍왕을 쫓아 산을 넘고 또 넘었다. 흑풍왕은 절벽 앞 동굴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다. 손오공이 가까이 가보니 벽에 흑풍산 흑풍동이라 쓰여 있었다. 문 열어. 어서 열어. 그가 산이 흔들릴 정도로 고함을 지르자 문지기인 작은 요괴가 겁에 질려 흑풍왕에게 달려가 알렸다. 흑풍왕은 검은 술이 달린 창을 옆구리에 끼고 나왔다. 이 시커먼 놈. 가사를 당장 내놔. 가사? 내가 그걸 얻지 않으냐? 거짓말 마라. 아까 다른 요괴들에게 가사를 보여주겠다고 떠들지 않았느냐?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이 흑풍산을 무너뜨리고 동굴을 짓밟아 가루로 만들겠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 어젯밤 불이 났을 때 지붕 위에 앉아있던 놈이 너 아니냐? 도대체 누구냐?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는 당나라 삼장법사의 제자, 손오공이다. 무섭지 않느냐? 흑풍왕은 비웃으며 말했다. 하하, 천궁을 어지럽힌 필마온이었던 놈이로구나. 필마온이란 말을 싫어하는 손오공은 즉시 여의금 고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흑풍왕은 긴 창으로 맞섰다. 둘의 싸움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해가 머리 위로 떠오를 때 흑풍왕이 창으로 여의봉을 막으며 외쳤다. 잠깐. 점심시간이다. 밥을 먹고 다시 싸우자. 그는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손오공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관음선원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다시 흑풍산으로 향했다. 도중에 나무 상자를 든 젊은 요괴를 만났다. 손오공은 상자 속을 꿰뚫어보고 달려들어 요괴를 쓰러뜨렸다. 상자를 열어보니 흑풍왕이 관음선원 주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어젯밤 불을 끄지 못한 사과와 함께 귀한 가사를 구경하러 내일 오라는 초대장이었다. 흑풍왕은 주지가 죽은 걸 모르는군. 마침 잘 됐다. 주지로 둔갑한 손오공. 손오공은 주지로 둔갑해 흑풍동 앞에서 외쳤다. 관음선원 주지가 왔다. 흑풍왕은 의아해했다. 방금 부하를 보냈는데 벌써 왔다니? 내일 오라 했는데. 그는 손오공을 안으로 맞았다. 동굴은 근사하게 꾸며져 있었다. 요괴 주제에 안목이 있군. 손오공은 속으로 감탄하며 흑풍왕 앞으로 나아갔다. 흑풍왕이 물었다. 내일 오라 했는데 어찌 오늘 오셨소? 길에서 편지를 든 부하를 만났소. 가사를 한시바삐 보고 싶어 왔소. 스님은 이미 그 가사를 보지 않았소? 제대로 보지 못했소. 그 사이 당신 손에 들어갔으니 자세히 보고 싶소. 손오공이 그럴듯하게 속이고 있는데 부하가 뛰어와 외쳤다. 큰일 났습니다.
편지를 든 부하가 손오공에게 줬고 그가 주지로 둔갑해 가사를 빼앗으러 왔다고 합니다. 흑풍왕은 손오공을 향해 소리쳤다. 나쁜 놈. 감히 나를 속이다니. 그는 창을 들고 덤볐다. 손오공은 여의금 고봉을 꺼내 맞섰다. 문밖에서 싸웠지만 승부는 나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흑풍왕이 말했다. 이제 해가 졌으니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내일 다시 싸우자. 비겁한 놈. 해가 지든 말든 싸우자. 흑풍왕은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손오공은 터덜터덜 관음선원으로 돌아왔다. 삼장법사는 가사를 못 찾은 걸 보고 걱정했다. 사부님, 걱정 마세요. 내일 가사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는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삼장법사는 편지를 보며 말했다. 이 검은 요괴는 곰이 둔갑한 흑풍왕입니다. 관음보살의 도움. 다음 날 아침, 손오공은 벌떡 일어나 외쳤다. 관음보살님께 따지러 갑니다. 관음선원 근처에 요괴를 살게 하다니. 오공아, 내 잘못을 어찌 보살님께 돌리느냐? 탓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겁니다. 손오공은 남해로 날아갔다. 보살님, 오늘은 단판을 지으러 왔습니다. 이 못된 원숭이. 내 가벼운 입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냐? 관음선원에 불을 지른 것도 내 질이지. 관음보살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손오공은 잘못을 빌며 도움을 청했다. 내 잘못을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좋다. 흑풍왕의 신통력이 뛰어나니 내가 함께 가주마. 둘은 구름을 타고 흑풍산에 도착했다. 도중에 선단이 담긴 보석 쟁반을 든 도사 같은 요괴를 만났다. 손오공은 달려들어 요괴를 쓰러뜨렸다. 요괴는 죽으며 황소로 변했다. 관음보살이 꾸짖었다. 어찌 또 못된 짓을 하느냐? 이놈은 흑풍왕의 친구입니다. 가사를 구경하러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손오공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보살님, 이 요괴로 둔갑해 주십시오. 저는 선단으로 변의 쟁반에 올라가겠습니다. 흑풍왕을 혼내줄 좋은 기회입니다. 관음보살은 웃으며 도사요괴로 둔갑했다. 손오공은 선단 하나를 부수고 그 속에 들어가 조금 큰 선단으로 변했다. 관음보살은 쟁반을 들고 동굴 문을 두드렸다. 흑풍왕이 기쁘게 맞았다. 어서 오시오. 축하로 선단을 가져왔소? 그렇소. 하나 드시오. 관음보살이 큰 선단을 건넸다. 흑풍왕은 기뻐하며 선단을 삼켰다. 그러자 손오공이 뱃속에서 본성을 드러내 날뛰었다. 아이고, 배야. 흑풍왕은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굴렀다. 관음보살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호통쳤다. 이 못된 놈. 감히 귀한 가사를 훔치다니. 손오공은 흑풍왕의 콧구멍으로 튀어나왔다. 흑풍왕은 창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관음보살이 금고리를 던져 그의 머리에 씌웠다. 고리가 조이자 흑풍왕은 창을 내던지고 땅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이제 죄를 뉘우치고 불문에 귀의하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려 하자 관음보살이 병력같이 소리쳤다. 잘못을 뉘우치는데 어찌 죽이려 하느냐? 그녀는 손오공을 꾸짖고 흑풍왕을 남해로 데려갔다. 손오공은 가사를 되찾아 흑풍동을 불태우고 삼장법사에게 돌아갔다.
삼장법사는 관음보살의 도움을 들으며 향을 피우고 남쪽 하늘을 향해 절했다. 고로장 마을의 괴물. 다음 날 삼장법사 일행은 관음선원을 떠나 7일간 드넓은 들판을 걸었다. 봄의 따뜻한 날씨 속에서 풀냄새가 향기로웠다. 날이 저물자 마을이 보였다. 하룻밤 묵기 위해 서둘러 들어가니 급히 빠져나가려는 젊은이가 있었다. 손오공이 붙잡고 물었다. 이 마을 이름이 뭡니까? 놓아주시오. 급한 일이 있습니다. 마을 이름 정도 말하는 게 뭐 어렵소? 젊은이는 손오공의 힘을 뿌리칠 수 없어 대답했다. 여기는 오사장국의 국경 마을 고로장입니다. 이제 놓아주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소. 어디 가는 겁니까? 젊은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는 장실의 하인입니다. 주인님의 20살 딸이 2년 전 결혼했는데 사위가 괴물로 밝혀졌습니다. 주인님은 괴물을 쫓으려 훌륭한 스님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스님을 모셨지만 소용없었고 꾸중만 들었습니다. 또 스님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손오공은 깔깔 웃으며 말했다. 잘 됐소. 우리가 그 괴물을 쫓아주겠소. 이쪽은 당나라에서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훌륭한 스님입니다. 놀리지 마시오. 실패하면 저는 쫓겨납니다. 거짓이 아니오. 어서 장실 집으로 안내하시오. 젊은이는 머뭇거리다 삼장법사 일행을 데려갔다. 장실은 기뻐하며 맞았지만 손오공을 보고 하인을 나무랐다. 집에 괴물도 못 쫓았는데 또 이런 괴물을 데려오다니. 손오공이 불쾌해하며 말했다. 외모로 판단 마시오. 나는 괴물 쫓는데 뛰어난 재주가 있어. 자세히 말하시오. 장실은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다. 아들은 없고 딸 셋이 있습니다. 위 두 딸은 잘 결혼했고 막내딸도 2년 전 사위를 맞았습니다. 그는 고아로 의젓하고 성실했소. 처음엔 열심히 일하고 딸을 잘 돌봤지만 점점 변했소. 피부가 검고 살찐 걸 넘어 입이 튀어나오고 귀가 길어졌소. 갈기가 자라돼지 같아졌고 멍청해졌소. 한 번에 5마지기 밥을 먹고 고기 요리면 반년치를 먹어 치웁니다. 요즘은 바람과 구름을 일으켜 돌과 먼지를 날리며 이웃의 원망을 사죠. 반년 전부터 딸을 가두어 생사도 모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무기는 이미 있소. 그는 여의금 고봉을 꺼내 휘둘렀다. 장실은 기뻐하며 음식과 술을 대접했다. 날이 저물자 손오공은 안내를 받아 안쪽 문을 여의봉으로 열고 들어갔다. 캄캄한 방에서 장실이 딸을 불렀다. 라나, 어디 있느냐? 아버지. 여기 있어요. 딸은 울며 뛰어나와 아버지 품에 안겼다. 손오공이 물었다. 괴물은 어디 있소? 아버지가 쫓아내려 한다는 걸 알고 대비 중인 것 같아요. 손오공은 말했다. 두 분은 어머니 방으로 가시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딸로 둔갑 해방에서 괴물을 기다렸다. 바람과 먼지가 일묘돼지 같은 괴물이 내려왔다. 괴물이 다가와 말했다. 라나, 늦어서 미안하구나. 손오공은 잠든 척하다 괴물의 긴 입을 비틀어 밀쳤다. 괴물이 다시 다가오자 상냥히 말했다. 아버지가 무서운 스님을 데려와 당신을 쫓아내려 해요. 어림없어.
나는 36가지 묘법과 9날 창을 가졌소. 그 스님은 500년 전 하늘나라를 뒤흔든 제천대성을 데리고 있대요. 괴물은 놀라며 말했다. 제천대성? 그놈은 무서운 놈이야. 당장 떠나야겠소. 괴물이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손오공이 본성을 드러냈다. 저팔계와의 대결. 손오공은 얼굴을 쓴 문지르며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괴물을 향해 소리쳤다. 이 못된 놈. 어딜 도망치느냐. 아내가 무서운 손오공으로 변한 것을 본 괴물은 놀라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 당신은. 괴물은 옷을 마구 털며 강풍으로 화해 도망쳤다. 손오공은 여의금 고봉을 휘두르며 뒤쫓았다. 괴물은 수천 갈래 빛으로 변해 복룡산의 동굴로 날아갔다. 손오공도 구름을 타고 필사적으로 쫓았다. 눈앞에 높은 산이 나타났다. 빗줄기가 하나로 모이며 괴물로 변해 동굴로 들어갔다. 잠시 후 괴물은 9날이 달린 창을 들고 나와 두리번거렸다. 손오공이 앞으로 다가가 물었다. 흉측한 놈. 어찌 내 이름을 아는 거냐? 괴물이 대답했다. 내 이름을 내가 모를 리 있겠느냐? 나는 원래 괴물이 아니었다. 너처럼 하늘나라에서 수군을 다스리는 대장이었다.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러 인간계로 쫓겨났는데 인간 뱃속이 아닌 돼지 뱃속으로 들어가 이런 몰골이 됐다. 손오공과 괴물은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싸웠다. 괴물은 기진맥진의 광풍으로 변해 동굴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손오공은 어쩔 수 없이 고로장 장실의 집으로 돌아갔다. 삼장법사가 물었다. 괴물을 못 잡았느냐? 손오공은 밤새 싸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장실을 놀렸다. 그 괴물은 음식을 많이 먹지만 일도 잘하잖소. 원래 하늘나라 관리였다가 인간계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집 사위로 잘 어울리지 않소? 장실이 소리쳤다. 말도 안 돼요. 그런 괴물을 사위로 두면 창피해 얼굴을 들 수 없소. 부디 처치해 주시오. 삼장법사도 거들었다. 오공아, 그 괴물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잡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손오공은 웃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다시 가서 결말을 짓겠습니다. 그는 휙 사라졌다. 동굴 앞에 도착한 손오공은 여의금 고봉으로 문고리를 박살내고 소리쳤다. 목불돼지 녀석. 빨리 나와 승부를 가리자. 쿨쿨 자던 괴물은 창을 들고 뛰어나왔다.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 내 집을 부수고 난리냐? 괴물 주제에 감히 장실의 사위가 되다니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느냐? 나는 당나라 삼장법사와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몸이다. 정의의 편에서 나쁜 놈을 혼내는 건 당연하지. 괴물은 창을 내던지고 손오공에게 다가가 말했다. 불경을 가지러 간다고? 그 스님은 어디 계시냐? 그분을 만나서 어쩌려고? 나는 관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을 오래 기다렸다. 제자라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괴물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손오공은 거짓이 아님을 알고 괴물에게 동굴에 불을 지르게 해 완전히 태웠다. 이제 나를 스님께 데려다 다오. 그 창을 내놔. 괴물은 순순히 창을 건넸다. 손오공은 털 하나를 뽑아 훅 불며 외쳤다. 변해라. 털은 밧줄로 변했다. 그는 괴물을 묶고 귀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자,
가자. 아야. 귀 아파. 살살 끓어. 시끄럽다. 사부님께 진심을 보이면 풀어주마. 고로장 사람들은 괴물이 붙잡혀 온 걸 보고 기뻐했다. 괴물은 밧줄에 묶인 채 삼장법사 앞에 무릎 꿇고 빌었다. 사부님, 마중도 못해 죄송합니다. 장인 집에 계신 줄 알았다면 즉시 찾아뵈었을 텐니다. 삼장법사가 손오공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손오공은 밧줄을 풀고 창으로 괴물의 머리를 살짝 치며 말했다. 이놈아, 어서 관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말씀드려라. 괴물은 자신이 관음보살에게 흥능이란 이름을 받고 삼장법사를 기다렸으며 제자가 되어 천축에 함께 가고 싶다고 애원했다. 삼장법사는 기뻐하며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손오공이 첫 제자이니 형님이라 부르게 하고 흥능이란 이름의 8가지 금기를 좋아한다는 뜻을 담아 저팔계라는 이름도 지어주었다. 장실은 큰 잔치를 열어 일행을 대접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저팔계가 장실의 소매를 잡으며 속삭였다. 장인어른, 제 아내를 불러 사부님과 형님께 인사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손오공이 킥킥 웃으며 말했다. 이제 스님이 됐는데 아내를 신경 쓰냐? 밥이나 먹어. 장실이 술을 따르며 삼장법사에게 권하자 삼장법사가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고기 없는 술이니 한 잔 정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팔계가 끼어들었다. 사부님, 저는 고기 음식을 안 먹는 건 지킬 수 있지만 술은 못 끊겠습니다. 조금만 마십니다. 손오공도 거들었다. 삼장법사는 어쩔 수 없이 술을 받았다. 조금만 주시오. 너희도 많이 마시면 실수하니 조심해라. 잔치 후 장실이 돈을 내밀었지만 삼장법사는 떡만 받았다. 저팔계는 넉살 좋게 말했다. 장인어른, 제 옷과 신발이 형님과 싸우다 찢어졌습니다. 가사 한 벌과 신발을 주십시오. 장실은 새 신발과 가사를 주었다. 저팔계는 의젓하게 인사했다. 장인어른, 장모님, 친척 여러분, 오늘부터 스님이 되어 떠납니다. 모두 건강하시오. 불경을 못 가져오면 다시 돌아와 사위가 되겠습니다. 손오공이 소리쳤다. 바보 녀석. 쓸데없는 소리 마. 형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습니까? 스님도 못되고 아내도 잃으면 둘 다 잃는 셈 아닙니까? 알았다. 어서 떠나자. 손오공은 여의봉을 끼고 앞장섰고 백마를 탄 삼장법사, 짐을 진 저팔계가 뒤따랐다. 고로장 사람들과 작별하며 천축으로 향했다. 사오정의 등장. 삼장법사 일행은 오사장국 국경을 지나 황풍산을 넘었다. 평탄한 길을 따라 큰 어려움 없이 서쪽으로 나아갔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다. 어느 날 거센 물결의 큰 강이 나타났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이 강은 너무 크구나. 배도 없으니 어떻게 건너겠느냐? 손오공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강 건너를 살폈지만 아무리 그라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부님, 이 강은 정말 큽니다. 저 혼자라면 날아갈 수 있지만 사부님을 건네는 건 어렵습니다. 강의 폭은 어느 정도냐? 8,800리쯤 되지 않겠습니까? 삼장법사는 한숨을 쉬었다. 주위를 둘러보다 비석을 발견했다. 유사강이라 새겨져 있었다. 갑자기 산같은 파도가 치며 무서운 요괴가 튀어나와 삼장법사를 낚아채려 했다.
손오공은 잽싸게 삼장법사를 안고 언덕으로 도망쳤다. 저팔계는 짐을 내던지고 9날 창을 휘두르며 요괴에게 덤볐다. 요괴도 긴 지팡이로 맞섰다. 20여 차례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언덕에서 삼장법사를 지키던 손오공은 초조해하며 벌떡 일어났다. 사부님, 여기 계시오. 저 요괴와 놀다 오겠습니다. 삼장법사가 말렸지만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두르며 요괴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요괴는 살짝 피했지만 저팔계와 싸우다 지친 터에 또 적이 나타나자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도망쳤다. 저팔계는 마구 날뛰며 손오공에게 화를 냈다. 형님, 왜 끼어든 겁니까?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잡았는데 형님의 무서운 얼굴을 보니 도망쳤잖아요. 미안. 여의봉을 못 써서 몸이 근질거렸단 말이야. 손오공이 순순히 사과하자 저팔계도 더 화를 내지 못했다. 둘은 웃으며 삼장법사에게 돌아갔다. 삼장법사가 물었다. 요괴는 어찌 됐느냐? 물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삼장법사의 실망한 얼굴을 본 손오공이 말했다. 그 요괴는 이곳에 오래 살았으니 물속 사정을 잘 알 겁니다. 배도 없으니 요괴를 잡아 안내하게 해야죠.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이번엔 형님이 잡아오시오. 내가 사부님을 지킬게요. 나는 물속 사정을 모른다. 하늘나라 8만 수군을 지휘했지만 물속 요괴들이 몰려오면 당할 수 없어. 저팔계가 거들먹거리자 손오공이 옷자락을 잡고 웃었다.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 요괴와 싸우다 지는 척하며 무트로 끌어낼 테니 그 뒤는 내가 맡아라. 저팔계는 옷과 신발을 벗고 창을 휘두르며 물속으로 들어갔다. 도망쳤던 요괴는 숨을 돌리며 앉아 있었다. 쏴하는 물소리가 들리자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저팔계가 창으로 물을 가르며 다가왔다. 요괴는 지팡이를 치켜들고 외쳤다. 이 땡중. 내 지팡이 맛을 보겠느냐? 저팔계가 맞받았다. 요괴놈. 어찌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느냐? 내가 요괴라니? 이름도 있는 몸이다. 살생하는 놈이 요괴가 아니면 뭐냐? 이름이 있으면 말해라. 요괴가 대답했다. 나는 황궁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던 자였다. 사소한 죄로 유사강에 쫓겨나 한가할 때 강을 건너는 자들을 잡아먹었다. 오늘 특히 배고프니 너를 먹어치우겠다. 저팔계는 화가 나 창을 휘둘렀다. 요괴는 지팡이로 막았다. 싸움은 점점 무트로 올라갔다. 저팔계는 적당한 때에 지는 척하며 동쪽 물가로 나왔다. 요괴가 쫓아오자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며 강가로 뛰어내려 요괴를 향해 내리쳤다. 유사강의 요괴 사오정. 요괴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불리함을 깨닫고 다시 물속으로 도망쳤다. 저팔계는 참을 수 없어 소리쳤다. 이 필마온 녀석. 성미가 급해도 정도가 있지. 겨우 끌어냈는데 잠깐 못 참고 쫓아버려 다 잡은 요괴를 놓쳤잖아. 이제 언제 다시 나오겠어? 손오공은 미안하다며 변명했지만 저팔계는 형님이라 부르지도 않고 마구 욕했다. 손오공은 할 말이 없었다. 둘은 삼장법사에게 돌아가 싸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날이 저물어 유사강 동쪽 강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밤새 잠을 설친 일행은 아침이 되자 다시 방법을 모색했다. 저팔계가 물속으로 들어가 요괴를 불러내려 했지만 어제의 싸움 때문에 요괴는 묵 근처에도 나오지 않았다. 요괴를 잡지 못하면 강을 건널 수 없었다.
삼장법사 일행은 궁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결국 손오공이 말했다. 관음보살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는 구름을 타고 남해의 가산에 도착해 관음보살을 만났다. 이야기를 들은 보살이 말했다. 유사강의 요괴는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자다. 당나라에서 불경을 가지러 간다고 말했더라면 대항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 못된 놈이 사부님을 덮치려 했습니다. 관음보살은 해안행자를 불러 소매에서 빨간 조롱박을 꺼내며 말했다. 이 조롱박을 가지고 손오공과 유사강으로 가라. 묻에서 사오정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요괴가 나올 것이다. 그를 불문에 귀의시키고 목에 걸린 해골을 밧줄로 묶어 둥글게 만든 뒤 조롱박을 가운데 두면 배가 되어 강을 건널 수 있다. 해안행자는 손오공과 함께 유사강으로 갔다. 저팔계는 해안행자를 알아보고 삼장법사에게 안내했다. 해안행자는 강물 위에서 우렁차게 외쳤다. 사오정, 사오정. 불경을 가지러 가는 분이 기다리신다. 빨리 나오너라. 사오정은 물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해안행자를 보더니 황급히 말했다. 마중도 못 나가 죄송합니다. 관음보살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보살님 대신 왔다. 어서 불문에 귀의하고 이들이 강을 건너게 도와드려라. 부경을 가지러 가시는 분은 어디 계시죠? 해안행자가 물가를 가리키자 사오정이 저팔계와 손오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다. 저 녀석들. 이틀 동안 싸우면서 그런 말은 전혀 안 했습니다. 저 원숭이는 힘이 세서 무서워 못 가겠습니다. 두려워 마라. 저팔계와 손오공은 삼장법사의 제자들이다. 내가 스님께 데려가 주마. 사오정은 노란 비단옷을 단정히 입고 무트로 올라와 삼장법사 앞에 무릎 꿇었다. 사부님, 눈이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부님인 줄 모르고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팔계가 소리쳤다. 바보 녀석. 진작 그럴 것이지. 왜 반항했어?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불경을 가지러 간다고 말 안 했잖아. 삼장법사가 사오정에게 물었다. 진심으로 불문에 귀의하겠느냐? 전에 관음보살님께 사오정이란 법명을 받았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손오공은 죄를 용서하는 칼로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사오정은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에게 절했다. 이렇게 사오정은 제자가 되었고 화상처럼 행동해 사화상이라 불리게 되었다. 사오정은 목에 걸린 해골을 풀어 밧줄로 연결하고 가운데에 조롱박을 놓자 큰 배가 되었다. 삼장법사가 가운데 서고 저팔계와 사오정이 양쪽에 섰다. 손오공은 백마를 끌고 뒤에 서고 해안행자는 구름을 타고 머리 위를 따랐다. 배는 화살처럼 유사강을 건넜다. 건너편에 도착하자 해안행자가 조롱박을 꺼냈다. 해골들은 9줄기 바람으로 변해 사라졌다. 삼장법사는 해안행자에게 감사하며 관음보살을 향해 절했다. 사오정이 합류한 일행은 해안행자와 작별하고 서쪽으로 나아갔다. 인삼과 도둑질. 한참 가다 높은 산이 보였다. 삼장법사가 걱정스레 말했다. 저 산을 넘어야 하는데 요괴들이 사는 것 같구나. 걱정 마십시오, 사부님. 우리가 있으니 어떤 요괴도 무섭지 않습니다. 손오공의 자신 있는 말에 삼장법사는 안심하며 나아갔다.  '산은 험했지만 경치는 아름다웠다. 산은 험했지만 경치는 아름다웠다.
소나무와 대나무 사이에 높은 절이 보였다. 문 왼쪽에 복산복지 5장 간동이라 쓰여 있었다. 근사한 절이라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 문에서 동자 2명이 정중히 맞았다. 마중 못 나가 죄송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스승님은 원시천존의 초대로 상천에 가셨습니다. 손오공은 중얼거렸다. 잘도 둘러대는군. 공손한 척만 하고 차 한 잔 안 주잖아.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화가 났지만 삼장법사는 싸움이 날까 봐 야단쳤다. 주인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오공은 말에게 먹이를 주고 오정은 짐을 옮기고 팔계는 밥을 준비하거라. 동자들은 세제자가 떠나자 안심하며 말했다. 어르신은 당나라 삼장법사님 아니십니까? 스승님이 오실 거라며 정중히 모시라 하셨습니다. 곧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동자들은 붉은 쟁반의 인삼과 2개를 가져왔다. 변변치 않지만 오장간에서 자란 열매입니다. 삼장법사는 깜짝 놀랐다. 열매는 갓난아기처럼 손, 발, 눈, 코가 다 있었다. 이건 아기가 아니냐? 아닙니다. 나무에 열리는 인삼과입니다. 인간이 나무에 열리다니. 치워라. 삼장법사가 먹기를 거부하자 동자들은 방으로 돌아가 인삼과를 나누어 먹었다. 열매는 두면 딱딱해져 못 먹게 되기 때문이었다.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던 저팔계는 동자들의 방 옆에서 대화를 들었다. 저 스님이 인삼과를 모르는군. 덕분에 우리가 맛있게 먹었어. 저팔계는 군침을 흘리며 마침 지나가던 손오공을 불렀다. 형님, 이 절에 귀한 게 있어요. 인삼과라는데 먹으면 오래 산대요. 동자들이 사부님께 드렸는데 아기 같다고 안 드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었대요. 우리도 하나씩 먹어야죠. 인삼과? 들어봤지만 본 적은 없지. 어디 있나? 형님 제주로 훔쳐 먹읍시다. 금 막대기로 쳐야 한대요. 걱정 마,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손오공은 신법으로 동자방에서 금 막대기를 훔쳐 뒷마당으로 갔다.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 잎은 넓고 뿌리는 8장, 높이는 1000척이었다. 남쪽 가지에 인삼과 하나가 아기처럼 흔들리며 달려 있었다. 손오공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막대기로 쳤다. 열매가 툭 떨어졌지만 내려와 보니 흔적도 없었다. 달이 도망쳤나? 토지신이 훔쳤군. 손오공이 주문을 외우자 토지신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떨어뜨린 열매를 내가 가졌지. 억울합니다. 인삼과는 금에 닿으면 떨어지고, 나무에 닿으면 시들고, 물에 닿으면 흐물흐물해지고, 불에 닿으면 타고, 흙에 닿으면 땅속으로 숨습니다. 막대기로 쳐서 비단 쟁반에 받아야 합니다. 손오공은 다시 나무에 올라 비단 옷자락을 펴고 인삼과 3개를 따서 부엌으로 달려갔다. 저팔계가 사오정을 불렀다. 오정, 이게 뭔지 아나? 인삼과 아닙니까? 하늘나라에서 봤지만 먹은 적은 없어요. 3개니 하나씩 나눠 먹자. 저팔계는 급히 입을 벌려시까지 씹어 먹었다. 손오공과 사오정이 사각사각 먹는 모습을 보며 물었다. 맛이 어때? 너도 방금 먹었잖아. 너무 급히 먹어서 맛을 못 느꼈어. 형님, 하나 더 따다 주세요. 한심한 녀석.
1만 년에 30개만 열리는 귀한 열매야. 하나 먹은 것도 감사해라. 저팔계는 인삼과 먹고 싶다 며 외쳤다. 동자들이 소리를 듣고 의심했다. 스승님이 귀하게 여기는 인삼과를 훔쳐 먹은 게 아닐까? 뒷마당에서 인삼과를 세어보니 24개뿐이었다. 동자들은 화가 나 삼장법사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도둑놈들! 인삼과를 훔쳤지. 삼장법사가 어리둥절하며 말했다. 무슨 짓인가? 조용히 말로 하라. 아까 드린 인삼과를 아기 같다고 거부했죠? 제자들이 훔쳐 먹었소. 내가 먹을 리 없소. 제자들을 불러 물어보자. 훔쳤다면 배상하겠소. 배상.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요.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불렀다. 너희, 이리 오너라. 셋은 중얼거렸다. 또 잔소리시겠군. 시침이 떼자. 삼장법사가 말했다. 법문에 귀한 몸이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건 큰 죄다. 정말 훔쳤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삼장법사의 얼굴을 보자 거짓말할 수 없었다. 손오공이 자백했다. 셋이 하나씩 나눠 먹었습니다. 동자가 소리쳤다. 거짓말. 분명 4개가 없어졌어. 동자들이 심하게 나오자 손오공은 화가 나 속으로 생각했다. 좋다.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자. 그는 털 하나를 뽑아 가짜 손오공으로 변하게 하고 진짜는 구름을 타고 인삼과 나무로 가서 여의봉으로 뿌리째 뽑았다. 열매는 땅속으로 사라졌다. 손오공은 돌아와 털을 붙이고 태연히 있었다. 동자들은 손오공이 조용히 있자 불안해졌다. 잘못 센 걸지도 모릅니다. 다시 세어보겠습니다. 뒷마당에 간 동자들은 나무가 쓰러지고 열매가 없어진 걸 보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스승님이 돌아오시면 뭐라 하겠나? 고민 끝에 삼장법사에게 돌아가 희죽 웃으며 말했다.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다시 세어보니 숫자가 맞습니다. 손오공은 속으로 놀랐다. 내가 분명 뿌리째 뽑았는데? 저팔계가 밥을 가져오자 동자들은 차와 과자를 내놓으며 극진히 대접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문을 잠갔다. 삼장법사 일행을 향해 욕을 퍼부었다. 삼장법사가 걱정하며 물었다. 오공아, 내가 말실수로 이런 일이 생겼다. 어쩌나? 손오공은 태연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잠들 틈에 도망치면 됩니다. 사오정과 저팔계가 소리쳤다. 문이 다 잠겼는데 어디로 나가요? 형님은 벌레로 변해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재주 없어요. 나에게 맡겨. 달이 뜨자 손오공이 말했다. 지금이다. 출발하자. 그는 여의봉을 비틀어 자물쇠를 열었다. 자물쇠가 털컹 떨어졌다. 삼장법사를 백마에 태우고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떠나게 한 뒤 손오공은 절로 돌아갔다. 동자들의 방 앞에서 잠재우는 벌레 2마리를 창문으로 넣었다. 벌레가 얼굴에 앉아 동자들은 깊은 잠에 빠졌다. 손오공은 일행을 따라 날이 밝을 때까지 걸었다. 피곤해진 일행은 길가 소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